자, 두 번째 꼭지는 뭐냐면 말이죠. 오늘 중요한이라고도 연관이 됩니다. 연관이 되는데, 자, 지난번에 이제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서가 각하가 됐지 않습니까? 각하가 돼서 요것도 바로 그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예, 작년 9월 7일 날 제가 접수를 하고 작년 12월 18일 날 제조사 개시 통보를 받았는데, 지난 4월 2일부로 전격 각하 결정해서 저한테 4월 9일부로 각하 결정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좀 각하되자마자 제가 쿨하게 그냥 뭐 얘기해 줬습니다. 작년 9월 진정서 접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각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해합니다. 그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10년간 제가 만난 우리 국가기관 가운데 최고였습니다. 라고 고생했으니까요. 그리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검찰이든 어디든 제가 고발장 접수를 시킬 때마다 기각시키고 받아준 거 하나도 없지만, 그나마 진정서를 접수해 주신 것만으로, 그리고 재조사 결정해 주신 것만으로 저는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화통화하면서 뭐 이런저런 항의도 하고 막 내가 얘기하고 한 거 다 들어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그렇지만 보궐선거를 앞두고 각하한 것 이해합니다. 그리고 끝에 저는 다시 운동화끈 조여 매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는 가시가 들어있는 소리죠. 내가 운동화끈 조여 매면 열심히 뛰겠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보궐선거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각하 결정 통지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트윗을 이렇게 했습니다. 통지문 받았습니다. 보궐선거 앞두고 전격 각하되었던 진정이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부합하는 실체적 근거를 잘 준비해서 이 신청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청원에 성실히 응할 의무와 국민의 청원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다시 또 신나게 싸우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규명위가 각하한 것이 적법한가 따져보면요, 규명위는 이랬습니다. 17조에 각하 사유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열기하는 규정이 있는데,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했다 하더라도 그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각하했다고 합니다. 이 법조문 나오면 좀 머리 아프잖아요. 그냥 각하할 만하니 각하했다. 그럼 각하의 근거가 뭐냐? 그래서 한번 따져봤습니다. 아니, 일단 조사 개시 통보를 했다고 한다는 것은, 작년 12월에 저한테 조사 개시를 통보했다는 것은 일단 기본적인 요건은 통과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넘어간다 치더라도 일단 내가 자격 있음을 인정을 했고, 내가 내세운 천안함 민군합동 조사위원회 신분으로서 이러저러한 진단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사실이 없고, 또 규명위가 접수할 당시와 지금 다르다는 사유에 대해서 저한테 소명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거를 이러저러해서 이거를 각하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한테 소명을 하거나 저한테 통보한 사실도 없이 일방적으로 유족 측이 항의 방문을 하니까, 그 전까지는 나한테 각하 사실도 알린 바가 없으면서 전격 방문을 하니 어떠거라 해서 각하시켜버린, 거기에는 하자가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이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에 위배를 했다, 규명위는. 왜? 나는 그 제도를 믿고 그 홈페이지에 있는 절차대로 정리를 해서 진정서를 넣었으면 그 위원회에서 그러한 적법하게 처리해 줄 것이라고 하는 제가 기대하는 바가 있고 신뢰가 있는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각하시키는 것은 내가 이 규명위에 대한 신뢰한 것에 대해서 위배하는, 그리고 그것은 기관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해태한 행위로 나는 본다 라고 저는 이 신청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가는 국민의 청원에 대해서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헌법 26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원권이라는 것은, 청원권적 기본권이라는 것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고, 민주국가는 그러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단지 노력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심사할 의무까지 있습니다. 그것을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청원을 했으면 그걸 수리하고 심사하고 처리 결과를 저한테 정당하게 통지할 헌법적 의무가 있는데 누가 와서 항의를 하고 어쩌고 한다고 해서 그대로 전격적으로 각하 결정한 것은 위원회로서 그런 국가적 의무를 위배한 것이 아니냐. 청원을 한 국민이 또 그 청원한 내용, 제가 이걸 청원을 해서 이러저러하게 했다 그러면 그거를 심사하고 하는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온 세상 뭐 국회의원이 자료 달란다고 보내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신문에 나오고 해서 저를 뉴스의 중심에 집어넣어 놓고 마치 이 청원 자체가 누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처럼 만든 것은 청원인에 대해서 제가 청원했다는 사실 그 자체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할 헌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당하게 만든 것은 그 위원회에서는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좋아요. 이건 뭐 법조문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아무튼 그로 인해서 저는 인격적인 불이익을 뭐 당했다라는 제가 이의 신청서를 넣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거는 뭐 법조문상의 이야기고 중요한 것은 제가 작년에 이 진정서를 규명에다가 진정서를 넣을 때는 조사위원으로서의 분석 중심으로 제가 보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조사위원으로서의 분석. 내가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 사실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이기 때문에 진정할 자격이 있잖아요. 이 사건을 조사했던 조사위원이 진정할 자격이 없으면 누가 자격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만 위원회에서는 항의를 받고 각하하면서 각하의 명분을 하려니 진정인으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그걸 이렇게 달았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목격자, 천안함 가족, 희생자 가족, 아니면 생존자, 아니면 그 사실을 목격한 사람,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사람, 이러한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유권 해석을 보내서 저한테 보내온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제가 조사위원으로서 조사해보니 이러하고 저러하고 하기 때문에 진정을 넣었다고 하는 부분이 조사위원으로서의 역할에 국한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개인의 사망 부분을 거론을 하거나 그와 관련해서 누군가가 저한테 이야기해 준 부분을 제가 거론을 하는 것은 개인적인 신상의 문제도 있고 명예에 관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피했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사를 해보니 이러저러한 부합되지 않는 게 있더라. 어떻게 360kg TNT의 폭발이 있었는데 폭발로 인한 인체 손상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이건 합리적이지 않지 않느냐. 거기에 중점을 맞춰서 했는데 이번에 이러한 각하 결정문에 그러한 부분을 적시를 하니 저는 개인적인 부분까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신청서를 넣을 때는 각 개인에 대한 사망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나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고민입니다. 어느 정도 수위로 이거를 적어야 될지. 뭐 예를 들면 프랑스에 유학 간 친구가 내가 너무나 잘 아는 화백님 그 카페에서 머물면서 거기서 유학 준비를 하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선생님 하지만 친형님처럼 가깝게 오랫동안 그것도 10년 이상 참 정말 살갑게 지냈던 그 화백님 집에 천안함 생존자가 유학 가겠다고 준비하러 가서 와인 한잔 마시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을 바로 그 야밤에 국제전화로 전화를 해서 여봐라 아우야 여차 저차 한데 저거 아이란다. 좀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선생님 녹음해 놓으셨습니까? 아니 경황이 없어서 녹음을 못했다. 그러면 뭐 입증할 수가 없네. 그러면 잘 설득을 해서 그걸 양심 선언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선생님께서 좀 설득을 해보시지요.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오래전입니다. 벌써 한 6, 7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노력을 좀 했습니다. 난리가 났죠. 어떻게 난리가 납니까? 그 가족들이 전화와서 우리 화백님한테 누구 죽일라 그러느냐, 도대체 왜 그러냐, 당신 믿고 말이지, 당신한테 우리 아들 유학 가는 거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거기서 그걸 뭐 그렇게 하냐고 막 하고, 그때는 이미 기간도 알고 있고, 뭐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뭐, 필요하다면, 프랑스 대사관에 한번, 정보 공개 청구 요청을 해보고 싶은데요. 어떤 압박을 넣은지 사실은 없는지. 그 결과는 또 한겨레 신문이 또 열심히 잘 또, 삽질을 해 주십니다. 마치 제가 무슨, 음모론을 펼치는 것처럼 몰아가서 기사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화백님이 한국으로 나오셨을 때, 우리 변호사님들하고 또 여의도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생존 장병이 한 이야기들을 놓고 우리가, 법정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를 심각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뭐 녹취록 있다든지 그 친구가 나와서 증언해 줄 리는 없고요. 그때 술 한잔 하고 제가 헷가닥 해가지고 그냥 제가 헛소리 했습니다라고 하면 또 할 말도 없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생존 장병의 소중한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법정으로 가져가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러한 거를 제가 이해신청서에 넣는다고 하면 어쨌든 들은 사실이에요. 생존 장병으로부터 전해들은 분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진정인의 자격이 생긴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을 소상하게 적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이 한두 개겠습니까? 뭐 대여섯 개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처음 진정서를 넣을 때는 이런 내용을 안 넣었습니다. 왜? 개인의 신상을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서. 그냥 폭발이 있다면 인체 손상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합조단은 조사보고서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인체 손상도 없고 폭발로 인한 코피 터진 것도 없고 장파열도 없고 다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접촉 폭발로 인한 현상은 있다 그래요. 뭐가 긁힌 거, 찰과상, 타박상, 이것은 비접촉 폭발로 인한 손상이랍니다. 그러면 인체에 난 타박상과 찰과상이 과연 폭발로 인해서, 비접촉 폭발로 인해서 이것이 생기는 것이 가능한가를 조사하라는 것은 적법한 겁니다. 왜? 조사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러니 찰과상과 비접촉 폭발의 연관성을 군사망사고위원회에서 조사해달라는 거죠. 제 요구는 그겁니다. 그리고 생존자로부터 전해들은 얘기를, 내가 전해들은 거를 우리 변호사님도 같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들은 거 맞잖아요. 그럼 나는 진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정리를 해서 이 신청서를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작성 중에 있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개인의 죽음, 개인의 사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태까지 제가 적시하지 않았고 그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은 제일 먼저 이제 이 가족분들의 아픔이잖아요. 그죠? 가족분들의 상처, 그 아픔을 다시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우려가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정도 상황이 오면은 그에 대해서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된 부분이고요. 사실 뭐 지난 11년 동안 이제 재판을 받고 또 법정에도 가고 여러 케이스가 있었을 때마다 우리 가족분들께서 강력한 항의들을 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법정에 나왔을 때 어떤 뭐 제가 견디기 힘든 그런 뭐 욕설을 하신다든지, 가장 심했던 부분은 2018년이군요. 3년 전 항소심 이제 항소심 재판부가 교체되고 난 이후에 새로운 재판부가 출범을 하면서 배를 다시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해서 판사, 검사, 변호사, 피고인 해서 모두 이암대에 가서 선체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한 적이 있습니다. 2018년 9월 달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 당국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 선체 조사하는 그곳에 유가족분들을 초대를 했어요. 선체 조사하는 날. 선체 조사하기 위해서 판사님, 검사님, 변호사
우리 변호사님, 피고인 다니면서 하나하나 보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그 자리에 유가족분들이 20분 정도가 뒤에 계속 함께 동행하면서 검사를 수행했습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말이 된다고 보세요? 우리 군당국 참 야비합니다.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가족분들이 그냥 조용히 오십니까? 다 들리는데 이런 욕 저런 욕. 제가 이동한다고 마이크로 버스를 탔는데 한 분이 오셔서 한 줌의 소금을 저한테 뿌렸습니다. 사람이 소금을 맞는 기분이 어떤지 아세요? 그래도 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저한테 온갖 욕을 해도 한 번도 저 대응한 적 없습니다. 모욕죄로 내가 대응을 하겠다거나 어떻게 하거나 돌아서서 욕을 하거나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1심 재판 끝나고 인터뷰하는데 바로 등기해서 야 이 개새끼야 할 때도 바로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미디어 오늘 영상으로 지금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 가족을 잃은 사람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진실의 문제죠. 우리 가족분들의 아픔 잘 압니다. 네, 그렇지만, 네. 아들이 해군이잖아요. 해군. 우리 해군은 이순신 장군님의 후예인데, 유사일례로 한 번도 저한테 진 적이 없는 해군입니다. 그 자랑스러운 해군으로 있다가, 순직한,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아들로 만들어 주십시오. 정부가, 군당국이. 온 국가기관을 총동원해서 조작하고 거짓말하고 했던 것에 편승해서 만들어진 영웅이 정말 영웅입니까? 이 세상 어느 나라 군대가 경계에 실패했는데 훈장을 줍니까? 어떤 군대가 그런 군대가 있습니까? 네? 경계에 실패했는데 훈장 주는 군대가 어디가 있습니까? 함선을 반토막 내고 46명의 휘하 부하들을 물속에 빠뜨린 함장이 제대하면서 1계급 특진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죠? 네,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뭐 중요한 일이 있다 그랬죠. 네, 중요한 일이 있다 그랬죠. 싸우는 법. 잘 싸우는 법.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가족 여러분. 제가 잘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한번 눌러봐 주십시오. 아니야. 너 11년 동안 열심히 싸웠는데 별로 만든 것도 없잖아. 잘 못 싸운다. 2번. 그래도 주도 면밀하게 잘 싸우고 있어. 그러면 1번. 힘 좀 받으려고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힘이 됩니다.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핸디맨님 한 번만 누르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잘 싸우는 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신 대표 고생하는 거 다 알아. 신 대표 생각하는 거 다 동의해. 그렇지만 야 우리 내년이 우리 총선이잖아. 내년이 총선이잖아. 아니 내후년이 지방선거잖아. 우리 이 천안함 이야기 나오면은 그렇잖아. 뭐 청문회 할 때마다 천안함 북한 소행인지 믿느냐고. 이게 뭐 리트머스 시험지가 돼가지고 이건 뭐 천안함 이야기만 나오면은 종북 좌파로 몰릴까봐 그냥 손살에 치고
뭐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경기 들리는 아이템인데 이거 자꾸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님들도 이에 대해서 참 예민한 거야. 그래서 한번 브리핑할 수 있는 조사위원이 조사한 거를 조사한 결과를 브리핑하겠다는데도 그 자리 못 만들어 주는 데는 뭐 그런 이유가 있는 거잖아. 조금만 기다리게. 그리고 어떤 분께서 청와대 청원을 넣었는데 우리 소위 말하는 우리 뭐 문파님들께서 저한테 문자가 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아니까 신 대표님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이거 적극적으로 못하는 이유 아시죠? 예, 막 고생을 하시지만 우리는 돕지 못합니다. 예, 대통령님한테 부담 드릴 것 같아서요. 대통령님께 부담 드릴 것 같아서요. 이제 1년 남았습니다. 자, 이제 뭐 저는 뭐 10년 동안 뭐 기다려 왔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예, 노력을 하고 민주당 열심히 두드렸습니다. 뭐 그리고 그 소리 다 들어줬습니다. 좀 기다려보자 했습니다. 이제 우리 남은 거는 1년 남았는데, 자, 금년 1년 동안에 우리 만들지 못하면 우리는 자멸합니다. 네. 저수지 물 못 뺍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앞에, 여기 별마크. 2014년 세월호. 이 경빈이 어머니께서 저한테 주신 건데, 경빈이 어머니께서 주신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코를 뜨면서 노란 실로 이거 할 때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 가슴 아픈 사건 우리가 해결 안 하고 표를 달라? 내가 안 줍니다. 금년 1년 동안에 천안함, 세월호 이 문제 풀지 못하면 민주당 내가 표를 안 줍니다. 이것도 해결 못하는 놈들이 무슨 정치를 해? 이것도 풀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정권을 하겠다고 해?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국회의원 하라고 하지 마세요. 잘 싸우니까 신 대표 같은 사람 국회에 가서 뭐 열심히 싸워야 돼.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난 저 사람들하고 함께 동료로 일하고 싶은 마음 추워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이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훌륭한 정치인이 되도록 조력하고 돕고 옆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제공하겠습니다. 아이, 저도 나이가 있는데 어디 가서 초선할 군번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제가 한 번 더 물어볼까요? 민주당 초재선 의원보다도 지난 10년 동안 더 열심히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면 1번. 그 1번 참 그 중독이 되네요. 동의하시면 1번. 민주당 초재선 의원 못지않게 지난 10년간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하시면은 1번 눌러봐 주세요. 이것도 중독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싸우라는 얘기로 듣겠습니다.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제가 시그널 음악으로 웰컴 투 마이 월드를 드리잖아요. 거기에 가사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Knock and the door will open. Seek and you will find. Ask and you will be given.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수 있을 거다. 열심히 두드렸습니다. 11년 두드렸습니다. 열심히 찾습니다. 저만큼 이걸 뒤집한 사람 없습니다. 뭐 조선공학 박사, 석사. 저는 현장에서 석박사 이상으로 공부했거든요. 법률적인 거요. 제가 누적 피고인만 20년입니다. 제가 피고인 신분으로 다 합치면 어떤 때는 사건이 3개가 한꺼번에 돌아갔습니다. 2010년, 11년 그때는요. 이명박 초기에 어떻게든 때려잡으려고, 어떻게든 구속시키려고 특수부에서 부르고 선관위에서 하고 사건 3개가 동시에 돌아갈 때는 피고인 신분이 3가지가 한꺼번에 돌아갔습니다. 제 누적 피고인이 합치면 20년 조금 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제가 양복을 입고 이렇게 나온 거는 조금 있다가 제가 어디로 이동을 할 건데요. 우리 혹시 이 안에서 기자 선생님도 있을 텐데요. 그러면 법조에 계신 기자분한테 나중에 연락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동을 하면서 기자분들한테 제가 문자로 날릴 거기 때문에 요겁니다. 고발장을 접수하러 갑니다. 오늘 어디로 누구를 고발할지는 나중에 뉴스로 나오겠죠.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될 사람 처벌하기 위해서 갑니다. 아마 뭐 장문의 고발장 자체가 아주 장문입니다. 그거 나중에 진실의 길에도 올라갈 것이고요. 요약한 그 보도자료도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뭐 길게 보기 어려우신 분은 보도자료를 보시면 되고 길게 다 보시고 싶으신 분은 전문을 한번 보십시오. A4 용지로 한 17장 되는데요. 뭐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실제로 이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우리 뭐 규명위에서도 그러한 소상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진정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 소상한 것을 펼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죠? 그렇게 또박또박 또 싸워야죠.